네, 이번 쿼리는 업데이트 쿼리라고 해서 기존 테이블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쿼리예요. 아래 문제 보시면 성적 테이블 여기에 시험 날짜 얘가 2017년 12월 08일부터 2017년 12월 10일 사이의 날짜 성적만 얘를 2점씩 추가를 시켜달래요. 그러니까 시험 날짜가 저 날짜에 해당하면 성적에다 더하기 2를 해주는 거죠. 그럼 기존의 테이블 내용을 수정시켜주는 거예요. 이건 업데이트 쿼리. 그래서 쿼리의 이름은 점수 변경으로 할 거. 그럼 저장하실 때 이름을 점수 변경으로 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63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한번 뜰 거예요. 자, 근데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는데 업데이트 쿼리하고 삭제 쿼리는 시험 보실 때 실행을 만약에 하신다면 한 번만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업데이트 쿼리는 조건만 맞으면 계속 무한대로 수정을 해주게 될 것이고 삭제 쿼리는 한번 삭제를 하시면 정말 데이터 복구가 안 되고 다시 삭제가 할 수가 없어요. 이미 삭제가 됐기 때문에. 그래서 업데이트 쿼리랑 삭제 쿼리는 시험 보실 때 확인을 한 번밖에 못 해요. 아셨죠? 그럼 이제 문제를 바로 또 풀어볼게요. 만들기 쿼리 디자인 사용하셔야 될 건 성적 테이블 닫고 문제에서 어떤 필드 써라 이런 말 없죠. 그러면 내가 사용해야 되는 필드를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. 시험 날짜가 이 날짜 사이부터 그럼 날짜를 써야 되죠 일단. 그럼 날짜 더블 클릭. 성적을 2점 추가. 그럼 성적도 필요하죠. 성적 더블 클릭. 그럼 다른 건 필요해요? 필요 없어요. 왜냐하면 어차피 수정할 게 성적이고 그 조건이 되는 게 날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있으면 테이블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대신에 이제 여기서 나는 업데이트 쿼리 만들 겁니다 라고 쿼리의 유형을 눌러주셔야 이 밑에 작업창 바뀌는 거 보이셨죠? 선택일 때는 이렇게 표시 정렬 조건 이렇게 있는데 업데이트 쿼리는 업데이트를 할 거다 조건이 뭐냐 이렇게 항목이 바뀌어요. 그럼 이제 시험 날짜가 조건이니까 조건에 날짜를 써주실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럼 우리 테이블 하실 때 배우셨던 조건식 사이의 날짜값 그러면 between 2017-12-08 and 2017-12-10 하시고 여기서 잘 보세요. 그냥 엔터 치면 날짜 앞뒤에 자동으로 샵이 붙죠. 쿼리 작업창이 편한 점이 내가 혹시 실수로 까먹고 명령어들 제대로 안 쓰잖아요.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는 써놓으면 도와줘요. 아까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도 별 쓰고 그냥 엔터 치면 알아서 앞에 라이크 연산자 붙여주고 원래 날짜도 앞뒤에 샵을 붙여줘야 되는데 내가 날짜만 적었는데도 엔터 치면 앞뒤에 샵을 붙여주죠. 쿼리 작업창은 조금 도와주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주의하실 거 필드 이름 지금 이제 필드 이름 적으실 건데 필드 이름은 꼭 대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. 왜 그런지 보세요. 성적에다가 2점 추가니까 성적 더하기 2죠. 성적 더하기 2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시면 엔터 쳤을 때 문자 처리가 돼버려요. 이러면 안 돼요. 성적 필드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문자가 아니라 이렇게 필드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쿼리에서 이제 계산식 같은 거 쓰실 때 필드의 이름은 대괄호를 안 치면 큰 따옴표로 묶어줘 버리기 때문에 꼭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돼요. 필드의 이름 앞 뒤에 대괄호. 자,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실행했을 때 날짜가 12월 8일부터 10 사이에 있으면 2점씩 추가가 될 거예요. 근데 사실 63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뜨면 이제 정답인데 궁금하잖아요. 이게 정말 되는지. 그래서 연습할 때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데 시험 보실 때 이런 거 열어놓고 확인하시면 안 돼요. 지금은 제가 성적 탭을 열어놓고 보여드릴게요. 정말 변하는지. 이제 여기서 쿼리 실행을 누르면 63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러죠. 근데 여기 지금 12월 8일, 9일, 10일 마침 이렇게 세 개가 12월 8, 9, 10이잖아요. 요 세 개 점수 잘 보세요. 얘 누르고 이 테이블을 누르면 보세요. 바뀌었죠? 다시 실행 누르고 63행 고칩니다. 얘 누르면 바뀌었죠? 그래서 제가 추가랑 삭제 쿼리 만드실 때는 실행을 한 번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연습이니까 2번 눌렀지만 이러면 값이 계속 올라가겠죠.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시험 보실 때는 본인을 의심하지 마시고 실행을 눌러서
63행? 답제도 63행? 똑같네? 그럼 얘 누르고 여기서 저장하셔야 돼요. 벌써 성적이 지금 제가 3번 눌렀더니 101점이 돼버렸죠. 이런 걸로 혹시나 틀렸다고 채점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 실행은 한 번만 쿼리 만드시고 나서 저장하실 때 이름은 점수 변경. 왼쪽에 쿼리 생성됐어요. 자, 사실 이렇게 쿼리 만들 때 쿼리 문제가 나와서 채점을 할 때는 쿼리 작업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만 채점을 해요. 실행됐을 때 이 테이블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채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안전한 게 좋거든요. 혹시 모르잖아요. 그죠? 컴퓨터가 모든 테이블을 다 훑어서 채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점수가 한 번 실행했을 때랑 여러 번 실행했을 때랑 달라지니까 혹시 틀렸다고 채점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. 저는 상공회에서 답안지 파일이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를 답안지 파일을 다 본 적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할 수 있게 모든 쿼리, 탭을 만들기 쿼리, 뭐 일반 조회 쿼리 이런 건 여러 번 실행해도 사실 아무 문제 없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쿼리는 딱 한 번만 실행하시는 걸로 아셨죠? 자,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볼게요.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성별 수정 쿼리를 작성하시오. 그러면 쿼리의 이름을 성별 수정이라고 나중에 저장을 할 거고요. 학생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 8번째 자리가 1 또는 3일 경우에 성별을 남이라고 수정을 하래요. 미드 함수 쓰라고 나왔죠. 미드 함수 필요한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8번째 자리 하나를 가져와야지만 1인지 3인지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미드 함수 쓰라고 나왔어요. 자, 그럼 학생 테이블의 주민등록번호 보시면 역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민등록번호 모양이죠. 그럼 8번째 자리 하나를 가져와서 그게 1 또는 3과 같은지 비교를 해줄 거예요. 만들기, 쿼리, 디자인 사용하셔야 되는 건 학생 테이블 하나. 자, 그 다음에 조건은 주민등록번호죠. 8번째 하나를 가지고 온 거.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필요하니까 더블클릭. 성별을 남자로 수정할 거죠. 그러면 수정해야 될 성별 더블클릭. 2개가 또 필요하고요. 난 지금부터 수정 쿼리를,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겠습니다.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작업 환경이 바뀌었고요.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조건이죠. 그럼 조건에다가 미드 주민등록번호 필드에 쉼표 8번째 쉼표 하나가 같다 1 또는 그랬으니까 5와 자, 그럼 다시 요거 반복해 줘야 돼요. 5화에서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1 또는 3 그러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. 자, 엔터 땅 쳤더니 1하고 3한테 큰 따옴표 붙었죠. 자동으로 붙는 건 필요하니까 붙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. 텍스트 함수들이랑 숫자 비교할 때 숫자한테 반드시 큰 따옴표 묶어 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아요. 그러면 짧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필드를 활용하는 거.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더 짧아져요. 왜냐면 오화 연산자 쓰면 그 뒤에 조건 쓰실 때 그냥 이렇게 3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비교 연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. 5화라는 걸 만나면서 이미 앞에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3만 쓸 수가 없어요. 얘가 너무 기니까 짧게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미드로 주민등록번호 8번째 있는 하나를 가지고 와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게 1 또는 3 이렇게 쓰면 굉장히 간단하죠. 어차피 이 쿼리는 보여주는 선택 쿼리, 조회 쿼리가 아니라 업데이트 쿼리잖아요. 테이블의 내용을 수정하는 게 목적이라 얘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. 이 쿼리는 실행해서 실제 테이블의 내용을 수정하는 게 목적이지.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하실 수 있어요. 길게 하실 거면 주민등록번호 아까 필드 이름 놓고 밑에다 조건식 2번 비교 연산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남자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성별의 업데이트 행에다가 남 이렇게 써주면 문자는 자동으로 알아서 큰 따옴표 붙여줬어요. 실행을 하면 13행을 새로 고칩니다. 자,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똑같이 문구가 떴으면 된 거예요. 이게 똑같이 안 뜨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죠. 그래서 얘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. 시험 보실 때는 그럼 저장하실 때 이름은 성별 수정 하면 끝나는 거예요. 얼른 닫고 다음 문제 푸셔야 돼요. 또 우리는 지금 연습이니까 확인을 해보면 정말 13행이 맞는지 찾아보자고요. 학생 탭을 열어서 남자가 13명인지 알면 되죠.
그럼 정렬 성별시키고 남자가 몇 명인지 레코드 13개 총 이게 13명인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맞죠? 14명을 새로 고친 거 맞아요. 이러면 3 1 1 1 1 3 1 1 1 1 2나 4로 되어 있는 학생들은 다 이 밑에 있죠. 되셨죠? 지금은 연습이니까 확인한 거예요, 여러분. 시험 보실 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.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런 거 정렬하라는 말 없었는데 정렬해놓고 이러면 혹시 몰라요. 틀린 걸로 채점할지. 이 테이블이 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. 답안 프로그램에서. 아시겠죠? 연습이니까 보여드린 거예요. 자, 이렇게 두 가지 예제를 하셨습니다. 간단하게 끝났으니까 오늘도 다른 쿼리들 복습 꼭 하셔야 돼요.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. 액세스도 화이팅!